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강원도 평창에서 오늘 이승복 기념관에서 이승복 소년 42주기 기념식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김에 여기서 강연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이승복 소년이라고 이게 거의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공소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은 게 1968년 12월 3일인데 그날이 그 학생의 국민학교 다니던 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소년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선일보가 오보를 했다.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가고 해가지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념관이 한때는 아주 거의 사람 발길이 끊어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40몇 년이 지나서 42년이 지나서 이승복 소년이 한 이야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을 되돌아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68년에 북한이 군사력의 피크에 달해가지고 모험적인 대남 공작을 시도한 1월 21일 날 청와대를 습격하는 소위 1.21 사건 또는 김신조 사건이 벌어졌는데 김신조 씨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걸 자꾸 김신조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울진 삼척에 한 150명의 게릴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복 소년은 그 아주 산골 중에 산골인데 속사국민학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왔을 때 공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북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밤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공비 하나가 그 소년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는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 이러니까 이 학생이 배운 대로 난 북한이 싫어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대검을 뽑아가지고 입을 칼로 쑤셔가지고 죽이고 그 이승복 소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동생이 둘이가 있었는데 3살 박이 5살 이 애들도 그냥 두 다리를 들어가지고 패대기를 쳐서 그냥 죽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죽고 4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형은 무사일생으로 살아서 그 상황을 전문을 하게 된 사건이죠. 그러면 왜 한국의 소위 자칭 진보 세력, 우리가 말하면 종북 세력,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이승복 소년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전작한 거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건 간단하죠. 심리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싫었다. 그 말이 없는 게 상태가 더 좋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거의 그 공산당이 좋다. 이런 심리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북한 정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올개간을 씌워서 진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많죠. 그 중에 요새는 다시 용어가 하나 개발되어가지고 종북이라고 해요. 종북. 이거는 좌파에서 개발한 겁니다. 민노당에서 종북, 자기들은 주사파 종북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 정당은 지금 주사파 종북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북 세력이란 말이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정치적 용어로 고착이 되었습니다. 종북, 북한을 따른다. 거기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 주민이라고 하면 저도 종북 세력이에요. 북한 정권을 따른다.
망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종북 세력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반핵 세력이죠. 반국가, 반헌법적인 반핵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은 그 발로 치면은 반핵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 적을 이렇게 하고 이적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세력이 한국에서 1%만 돼도 사회적 불안 요인이죠. 몇 퍼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최대치로 잡으면 아마 20-30%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지식인 사회에서는 거의 사회주의였어요. 여론조사대로 아마 우리 국체를 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식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선각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끊고 미국과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죠. 그런 점에서 아시아에서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공산화될 사람들이 아니죠. 장사를 좋아하고 상당히 실용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공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모택동이라는 아주 괴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한은 한국은 이 공산화돼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주자학적인 정치 이념 그리고 사회 발전 단계, 민족성 이런 걸 합치면 공산화가 돼야 되는데 공산화가 안 된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공산화 안 되도록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1차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박정희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남한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하나의 기적적으로 자유의 창이 되어서 조민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 항상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승복 사건은 나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은 없었다. 또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악성전을 하느냐. 방공 이념 교육을 시켜서 죽였다. 죽도록 하였다. 이런 얘기죠. 이승복군이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교육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육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60년대 정교조가 아니라 아주 애국적인 우리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의 입에서도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왜 싫어요냐? 악이기 때문에 싫은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초이죠. 그리고 국민으로서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교육이죠. 애국교육이죠. 그래서 적이고 악이기 때문에 이승복 소년은 적극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유관순이죠.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죠. 그 뒤에 칼 폭파 사건 김현희가 잡혔습니다. 항공기 폭파 사건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조사가 됐고 또 범인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지금까지 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2005년에는 자기들이 조사를 해놓고 자기들이 그 의문을 조사하는 이런 아주 코미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런 걸 다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다. 왜냐? 그것은 종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조직됐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선수고 또 이념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거짓말도 오래 하면은 그게 많이 노출되면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30%가 지금 천안함 특징을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 평균 IQ 조사 185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가장 IQ가 높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데도 1등. 30%가 뻔한 사실. 세계 해군 사고사상 가장 완벽하게 조사된 사건을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배운 사람들이 많다. 20대, 30대, 화이트 컬러.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의욕에 그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온 국민은 아니지만 다수 국민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때 한때 여론조사에서는 60%가 위험하다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나오면서 가장 완벽하게 깨끗한 건데도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도 세계 110개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단 한 군데도 광우병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신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현상을 집단 망상적이라고 합니다. 딜루전이라고 합니다. 딜루전을 결정하는 3개 지표가 있습니다. 3개 지표에 딱 들어맞아요. 광우병을 광우병 난동에 참여한 사람들, 또 이번에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 칼858 테러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집단 망상증입니다. 집단 망상증. 집단 망상증의 특징은 자기가 믿는 걸 절대로 안 고칩니다. 절대로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30%가 심하게 말하면 정신과학적으로 보면 정신 이상자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된다. 참 희한한 나라 같지 않습니까? 가장 한국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속아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속이는 집단이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속이는 집단이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집단이 국회에도 있고 방송에도 있고 신문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고 법조계에도 있고 아마 판사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오래 가서는 안 되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어디냐 하면은 남북 분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상황은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비교하면 배꼽 밑으로는 썩어가지고 지금 진물이 나오고 수술을 해야 되고 배꼽 위로는 아주 몸이 근사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한반도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한쪽은 노예를 살고 한쪽은 자유민으로 살고 한쪽은 살찌는 게 소문이고 다른 쪽은 살 빼는 게 소문이고 한쪽은 국민 남자 평균 키가 160cm고 한쪽은 174cm고 한쪽은 평균 수명이 65세고 남쪽은 80세고 세계 역사에서 한 민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서독 차이도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이런 상태는 이상 상태죠. 이상 상태.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죠. 몸이 이상하면 정신이